네, 단식 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때려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한편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짚어봅니다. 전지현 변호사,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저희가 현장 화면을 보내드렸었는데 그 폭행한 김모 씨가 3시에 남부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경찰이 엊그제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네. 이틀 동안 수사를 해서 바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한 2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단 말이죠. 상당히 빠른 움직임 같은데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치 그 공간, 예를 들면 그 국회 앞에서 예. 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상당히 그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보면 이제 국회에서 폭력이 있었던 것이 과거에 뭐 정치 깡패라든가 뭐 이런 그 사안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것은 일단은 이 사람의 속성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와 유사한 일이 그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정치 그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다. 뭐 이렇게 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일단 혐의 자체는 그 상해 그리고 다른 의원에 대한 이제 폭행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을 침범을 했기 때문에 그 현주 건조물 침입 이렇게 그 3가지 혐의입니다. 예.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빠른 시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그 사안은 사실은 정치인의 정치 행위 중에 하나인 단식 중에서 그것을 물리력으로 행사하면서 그것도 백주대낮에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심한 일도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부담감. 예. 그래서 아마 그 검찰에서도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 이 이유도 구속영장에 함께 그 청구 사유로 포함한 것을 봐서는 예. 일반적인 상해나 폭행과는 달리 그 죄질 면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하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영장 청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치 활동 중에 당한 폭행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예.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이제 홍준표 대표도 폭행할 계획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전에 계획된 범죄임을 인정을 하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사전에 계획이 된 거라면 좀 처벌 수위가 강화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기본형이라는 게 있고 감경형 또는 가중형이 있는데요. 가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계획된 범행이에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의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이었다, 그냥 순식간에 일어난 범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폭행을. 그런 점에서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고 또 이게 보면은 김성태 의원한테 다가갈 때도 예. 뭔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악수를 청하면서 다가갔다가 예. 느닷없이 이렇게 가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폭행 치상죄에 해당된다고 보이고요. 예. 김성태 의원이 전치 2주 진단서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경우에는 징역 3년까지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예. 지금 한국당은 배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조사로 좀 이 부분도 밝혀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어제 그 경찰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 김 씨의 그 휴대폰에서 과연 이 시기에 이르기 전까지, 예를 들면 예. 하루 전, 이틀 전에 예. 어떠한 사람하고 가장 많은 뭐 통화를 했는지, 소위 말해서 행적 조사를 좀 더 촘촘히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가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혹시 뭐 휴대폰 등에서 특정 지역의 뭐 단어를 뭐 검색을 했는지 아니면 일정한 단체에 소속이 됐는지, 물론 그 본인의 진술은 단체 소속이 안 돼 있고 정당에 소속이 안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이것이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혹시 특정적인 학습 단체에 예. 이렇게 그 소속이 돼서 뭐 주기적인 회의를 뭐 참가를 했다든가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일정한 정치 신념을 공고히 했는지 예. 그렇다 본다면 설령 혼자 했다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일정하게 뭐 도움을 주거나 사상적인 원조를 하거나 뭐 이런 것은 정말 없었던 것인지 이런 그 조사가 상당히 필요하겠죠. 예. 우리가 그 기억을 그 반추해 보면 몇 년 전에 리퍼트 미국 대사를 피습했던 그 사건이 그 있습니다. 네네. 예. 그 김기종 씨 같은 그 경우에 그때에도 이제 배후 세력이 과연 이제 있느냐 이와 같은 이제 조사가 있었는데 예. 특정한 뭐 배후 세력은 설령 없다 손 치더라도 이 그 김기종 씨가 소속되어 있었던 것이 그 진보 단체였고 예. 또 그 목적 자체가 예를 들면 한미 연합 훈련 때문에 통일이 안 되고 있다라든가 또는 북한은 자주적인 정권인데
한국 남한은 상당히 이제 식민지 정권이다. 뭐 그런 목적으로 해서 리포트 대사를 공격을 했다. 그때 그와 같은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번 그 사항도 예. 특정적인 단체나 예를 들면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그 정치 테러의 성격이 분명히 그 농후한 것이고 예. 이 생각을 강화했던 주변에 또 다른 사람이 혹시 있었던 것인지 예. 이것도 중요한 수사의 그 대목이기 때문에 예.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경찰 수사가 꼭 있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좀 짚어봐야 할 부분이 이 남성이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직후에 상당히 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검찰은 정신질환자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린 상황인데 네. 현장에서 좀 약간 어느 정도 오락가락했다고 해야 할까요? 좀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은 저희가 어떻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치 테러에 관한 이제 그 과거에 외국에서 벌어진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사실은 또 상당수가 정신적 이상이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기억하는 그 조디 포스터를 흠모했던 어떤 그 사람이 조디 포스터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레이건을 저격했던 사건도 있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조사에 의하면 이와 같이 망상적 사고가 있던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과연 횡설수설 정말 한 것인지 저는 좀 정상적인 생각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어머니도 때렸다, 네. 아버지도 때렸다. 예. 그런데 내가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를 공격하지 못할 예? 그와 같은 상황이냐? 이와 같은 이제 한나라 그 한국당에 대한 반감. 이것은 사실 논리적 체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고 체계가 와해되어 있는 그런 상태는 좀 아닌 것은 아니냐. 예. 저는 이제 그런 그 입장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공식적인 정신병력 기록은 없는 것으로 경찰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검찰도 이제 정신질환자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굳이 뭐 내가 못소리다 이런 말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까 화면 보내드린 것처럼 오늘 3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사람 좀 출석했다 그러죠. 예, 출석을 했고요. 그러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게요. 예.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요건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죄질의 중대성, 그다음에 뭐 재범 가능성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 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범행을 범했다는 것 자체는 명확해요. 그 부분은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김성태 의원은 지금 목 보호대를 차고 있고 예. 전치 2주의 진단서까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증거 인멸 가능성, 이 사람의 뒤에 누군가 배후에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불구속 상태에서는 말을 맞추거나 아니면 통화 기록이라든지 오고 간 대화 내역을 삭제할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어떤 재범 가능성,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죠. 내가 홍준표 대표에 대한 폭행까지도 계획을 세웠다고 얘기하고 예. 불구속 상태에서는 홍준표 대표에게 뭔가 2차 가해를 할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을 보이기 때문에 죄질이 안 좋아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발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얘기입니다. 대한항공 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양호 회장의 부인입니다.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공사 현장에서 폭행을 가한 건 많이들 보셔서 이제 굉장히 익숙할 사안일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럼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 피해자로 입건이 된 상태인데 그 혐의가 뭔 겁니까? 네, 그 내사 단계에서 이제 어제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입건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 혐의 사항은 이제 두 가지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그 폭행 혐의인데요. 예. 우리가 그 동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공사와 관련된 그 업체 그 여성에게 막 밀치고 예. 또 서류도 내팽겨치고 이와 같은 혐의가 분명히 이제 그 폭행의 혐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운전기사 또는 가정부로 일했던 이제 그 분들한테 예. 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무릎을 꿇히고 예. 뭐 안면에 대한 뭐 공격도 했다는 그 얘기에서부터 녹취 파일 들으니까 엄청나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성을 아주 높은 소리로 예. 이것도 사실은 그 모욕과 그 폭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폭행 혐의가 있는 것이고 네. 또 그 이 업체라든가 또는 운전의 업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업무 방해의 혐의가 이제 있는 것은 아니냐 이 입장에서 지금 수사가 일단 그 시작이 되었고 예. 수사가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이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진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1인이 아니고 다수이기 때문에 다수의 그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는 이런 식으로의 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처벌도 원한다 이런 진술도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것이 사실은 중요하죠. 조 전무가 사실은 지금 처벌이 지금 거의 안 되는 상태로 지금 거의 치닫고 안 있는 되는 것이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폭행이라고 하는 것이 네. 합의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돼서 공소권 자체가 없게 되죠.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피해자가 움찔움찔하면서 처벌 원치 않는 이런 의사였다고 한다면 아마 공식적인 수사로 전환되기도 어려웠었는데 예. 어쨌든 피해자에 대해서 적어도 진술을 하겠다고 하는 처벌을 원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확보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몇 가지 짚어주셨습니다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이 될 텐데 그중에서 좀 어떤 부분에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행동이 무엇이느냐 이것에 대한 이제 파악이 있어야 되겠죠. 예.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무릎을 이제 꿇기면서 예. 그대로 표현을 하면 이제 뺨을 이렇게 때렸다. 예. 이와 같은 이제 행위가 과연 누구에게 어느 상황에서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이게 서류를 던진 그 행위가 과연 어떤 이제 그 맥락이었는지 그것은 네. 사실 물론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이제 있지만 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사에 대한 그 욕설이라든가 또는 이제 너 무슨 동 이제 가봤냐 그러면서 XXX 이런 욕을 계속 이제 했는데 예. 사실 이렇게 욕만 하는 것도 사실 모욕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그 행동들 그리고 이것이 1인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수였는지 예. 다수가 우리가 파악이 된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이것은 단순 폭행이 아니고 또 상습 폭행의 혐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그 행위 양태에 대한 그 조사가 주요 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진 총수 일가가 이제 내사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을 좀 회유한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도 좀 나오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뭐 돈을 줬다, 뭐 아, 네. 준다고 했다 이런 말도 있고요. 얼마 전에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이명희 씨 측에서 전직 운전기사를 상대로 돈으로 회유하려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이게 돈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거는 뭔가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해서였다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 이명희 씨 이번에 입건된 그 폭행 업무방해 사건 그 자체만 보면은 조현민 씨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이 없었고 녹취 파일만 있었기 때문에 쨍그렁 소리만 들렸기 때문에 유리잔을 어디로 던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불명하지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사안 자체가 명백해요. 그리고 업무 방해도 조현민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광고 대행사 업무와 이렇게 본인의 업무가 이렇게 혼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예. 이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에서 아무런 직함이 없는데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데 가가지고는 이렇게 삿대질을 하고 밀치고 때밀고 했던 거니까 업무방해 혐의도 비교적 명백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과 아울러 가지고 이거 자체 외에도 그렇게 증거 인멸을 적극적으로 하고 회유하려고 나타났다면 뭔가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이게 또 상습 폭행으로 이어져 가지고는 처벌이 가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여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가족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경찰의 포털란에 쓰는 이런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 같은데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이제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을 경찰이 소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언제쯤 시기가 될까요? 시기가 그러니까 이명희 씨 같은 경우는 관세청에도 소환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네. 경찰에도 소환이 돼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근데 예. 관세청에서도 이르면 다음 주에 소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왜 압수물 분석하고 카드 사용 내역 다 조사를 했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물증이 완성되면 이 연결고리를 맞추기 위해서 당사자를 소환하는 그런 순서로 이어질 텐데 예. 조현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냥 순탄하게 관세청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간격을 두고 피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다다음 주쯤에 관세청 조사가 이어지는 순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이제 엄마죠. 이명희 이사장은 경찰 소환 시점을 이제 예상을 해봤고, 딸 아까 말했던 조현민 전 전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한번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안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재청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검찰은 일단 사건을 넘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재청구를 안 했으며 그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근데 일단은 이제 그 재청구를 이제 하지 않은 이유 자체는 예. 사실상 이제 그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는 예. 적어도 피해자 한 명은 처벌 원한다 아.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거랑 약간 이어진 내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영장 청구가 이루어진 직후에 네.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처벌 불원서가 검찰청에 이제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폭행죄 자체가 결국은 공소권이 없게 되는 꼴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일단 그 빠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남아 있는 하나가 예. 사실은 이제 그 업무상의 업무 방해 행위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우리 전 변호사가 잠깐 얘기를 하신 것처럼 구속 요건에 의하면 예.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현민 전무의 업무 자체는 타인의 업무가 아니고 조현민 스스로 나의 내 업무죠. 업무다. 예, 그러니까 예. 구속 요건 자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예. 설령 이제 그 광고 대행 업무에 대행사의 업무가 조금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 그것은 이제 법정에서 다투어야 볼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소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을 뭐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경찰에서는 그 업무 방해죄에 대한 보강 조사를 이제 하겠다 이런 그 입장이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본다면 국민의 공분은 상당히 극에 치달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것이 아무런 죄값을 치르지 않고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이 광고 대행 그러니까 사안이 좀 다른 게 광고 대행사 직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실은 결정적으로 보게 되면 예. 그 수익 구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러니까요. 것이 바로 갑의 위치에 있는 네. 대한항공 그 회사이겠죠. 예. 만약에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한다고 만약에 하면은 예. 그러면 뭐 이번에 혹시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 처벌된다 손치더라도 일이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그 광고 회사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커다란 회사 예. 또 이번은 단발적인 것이 아니고 이번 잘 해주게 되면 계속적인 광고를 딸 예. 수도 있는 뭐 예. 이런 입장에 있어서의 사실 의뢰 한계가 아닌가 뭐 이런 평가를 해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의 수사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네. 이 업무 방해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 번의 업무 방해만을 가지고 피의자를 구속까지 시키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업무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그 법리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것만을 가지고는 구속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아마 조현민 씨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소를 한다고 하면 이제 업무 방해만 가지고 하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판단을 물어보신다면은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업무 방해로 좀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교수님께서도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무 방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업무 방해해야 되는데 이 사건을 보면은 이제 광고 대행사 직원들이 6개월 동안 해외에서 촬영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넓게 봐가지고는 조현민 씨 자체의 업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타인의 업무하고 내 업무하고 혼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업무 방해죄로 처벌한 그런 예를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예. 이 경우에는 좀 업무 방해 자체도 좀 인정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군요.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에 또 이제 진에어의 스키니진 착용과 관련해서 조현민 전 전무가 갑질을 했다라는 논란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혹시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진에어의 그 승무원 등에 의해서 이제 폭로가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기호를 반추해 보면 그 진에어에서의 그 유니폼 자체가 이렇게 그 꽉 붙는 그 청바지 그 위에는 연두색을 그 입어서 처음에는 좀 산뜻한 것 같다. 그렇습니다. 처음엔 새로웠어요. 네, 그런 입장이 그 있었지만 실제 그 실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했다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비행기가 이제 뛰게 되면 압력 때문에 사실 피부가 이렇게 팽창이 되는데 예. 붓죠, 약간. 예, 근데 청바지는 계속 끼어 있다 보니까 공기 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뭐 피부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었고 예. 또 그래서 이 짐을 위로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티셔츠가 짧으니까 사실 그 여성의 그 속옷도 뭐 보이고 상당히 예. 불편해서 이것에 대한 건의를 했지만 이것은 계속 묵살이 되었던 거죠. 그 이유 자체가 지금 이 전무 자체가 조전무 자체가 이것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이다. 예. 그 같은 이제 그 폭로가 이제 나온 것이고요. 개인 예. 취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회사가 공정해야 되고 직원의 복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고 1인 독단적인 오너의 성향 때문에 이렇게 의견 자체가 묵살되느냐 예. 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뭐 처벌과 관련돼서는 뭐 한편에서는 혹시 이게 강요죄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예. 있지만
어떻게 보면 회사의 그 정책으로 이와 같은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하나의 뭐 의무라고 한다면 예. 과연 또 이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냐? 적어도 그 부분은 아니고 다만 노동법과 그 관련돼서 예. 뭐 부당 노동 행위의 뭐 혐의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봄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저는 예. 이거는요 한진 총수의 일가의 갑질이 문제되는 거는 있지만은 네. 이 유니폼까지 해가지고는 갑질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지나치다. 예, 지나친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유니폼 선정 과정에서 사측하고 이렇게 근로자들 간에 그 직원들 간에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예. 유니폼을 정한 거를 이걸 근로자가 입어야 되는 거는 직원들이 입어야 되는 거는 의무고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때 회사 측이 이거를 좀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 그런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이거를 어떤 조현민 씨의 취향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잖아요. 뭐 청바지인지 아니면 치마인지 그런데도 조현민 씨의 갑질 때문에 승무원들이 이렇게 유니폼을 억지로 입게 됐다 좀 이렇게 봐서 어떤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 보는 거는 좀 지나친 면이 있고 다만 승무원들이 이 진에어에서 청바지를 입고 근무를 하다가 예. 정말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방광염까지 걸렸다든지 그런 점이 있으면은 단지 여기에 대해서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볼 수 있지만은 이걸 가지고 법적 처벌 운운하는 거는 좀 오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양호 일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지현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